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693채 증가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전달보다 21.9% 줄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34명으로 22.2% 줄었고 지방은 1,477명으로 21%,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도 29.8% 줄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주택 전세 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전체 분량 중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경기 실사지수 3월 전국 전망치는 63.0을 기록해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201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79.6, 세종 78.2, 대전 77.4, 경기 73.7 등 일부 지역에서만 70대를 기록했고 나머지는 모두 50에서 60선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약속을 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었는데요. 올해는 양도세 혜택이 종료가 되면서 신규 등록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등록의 경우보다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서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키다리 부동산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빌라 가격은 상승하는 걸 보고 좀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강의 내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서울 빌라 가격 상승 이유, 지금 부동산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방송을 할 때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부터 해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0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0.07% 하락한 곳이 바로 경기도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0.09%가 하락이 됐는데 지금 1월 달에 보게 된 빌라 가격이 서울의 강남의 11개 구가 0.15% 상승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좀 아이러니하죠. 다른 아파트나 집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는 떨어지고 빌라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9.13 대책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더욱더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빌라 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세 가격도 전세 거래 건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매매 거래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9.13 대책이 이제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도모된 어떤 대출 규제나 어떤 증세 부분, 보유세나 양도세를 계속적으로 증세를 해서 서민들의 부담,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을 시켜서 더욱더 집을 더 구매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규제 정책의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대출에 대한 이런 압박감, 지금 뭐 DSR까지 나왔죠. 총체적 상환 비율, 뭐 지금 LTV도 하향됐죠. 40%, 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투자 수요가 많은 아파트보다 실수요층이 두터워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예전에 그 학생들이 그 퀴즈쇼가 있죠. 퀴즈 방송. 좀 그 유명한 방송인데 제일 50번째 제일 어려운 문제, 마지막 문제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회 현상의 20%가 80%를 지배를 한다라는 경제 법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다 틀렸는데 답은 바로 파레토의 2080 법칙이죠. 네. 20%를 가진 사람이 80%를 지배를 한다. 또는 백화점에서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게 더욱더 강하겠죠. 20%의 상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시장에는 20%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죠. 또는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또 아파트를 또 구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 많이 가져갔죠. 하지만 80% 없는 분들은 또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막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되느냐? 바로 빌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는 사회 초년생들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노후에 은퇴 후에 어떤 풍족한 그러한 자금이 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는 쪽으로 빌라에 거주를 많이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 가격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균가를 내게 되면 빌라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지죠. 왜? 지방 쪽에 땅 가격은 정체 상태거나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울 쪽은 건물의 감가상각은 떨어지겠지만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막강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계를 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지역들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9.13 대책 이후에 대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역시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은 아파트, 물론 뭐 교통이나 학군, 대단지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가지고 있고 또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런 아파트가 규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하락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수요들이 빌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으로 위한 대출 규제 막강합니다. 자, LTV가 지금 60%에서 지금 40%로 떨어졌고 DTI도 역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는. 그리고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력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죠. 그 1억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되죠. 형사소송감이죠.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각서까지 써야 되는 그러한 규제가 있죠. 그래서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생활 자금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대출 규제.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아파트로 가지 못하고 빌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아파트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매수 시기를 놓친 그런 분들이 관방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를 구매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9.13 대책 이후에 보유세, 양도세 강화로 아파트 매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은 빌라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가 지금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지금 다세대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급격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죠. 하지만 다세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나 빌라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상황인데 지금 아파트는 19년 1월 그러니까 1월 달에 보게 되면 0.01%까지 하락이 됐지만 오히려 빌라는 가격이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2018년 10월에 보게 되면 아파트는 104건 하지만 1만 104건 하지만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5,424건 3건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좀 더 위로 이렇게 상해 있었지만 11월 이후부터는 빌라가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3,987건 하지만 아파트는 3,538건 더 낮아진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2019년 1월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871건인데
이 빌라의 매매 거래량은 3,100건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전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전세를 비교를 했을 때 9.13 대책 이후에 10월 달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전세 거래량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8,039건.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7,222건. 보시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5,958건에서 7,221건으로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21%가 상향이 된 거죠. 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지금 자꾸적으로 사고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파트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전세를 가는 것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빌라 시장 쪽으로 어떤 전세 그 반환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빌라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빌라의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거주가 더욱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은퇴 이후에 적은 자금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빌라 시장으로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2019년 서울 빌라 가격 상승 이유 짚어봤고요. 투자 방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어떤 매물 가져오셨을까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는 도보로역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매물이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3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미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볼 텐데요. 투룸 물건의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시는 분들, 강남의 어떤 빌라 가격이나 이런 연립의 가격들이 방송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상하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11개구가 0.15%가 상승이 됐죠, 빌라 가격들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전보다는 좀 상승이 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조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쪽 지역이죠. 삼성역. 바로 다음 역이 어딜까요? 바로 선릉역입니다. 한정거장이죠. 그럼 삼성역 하면 떠오르는 어떤 개발 호재,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겠죠.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 GBC가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고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역시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그 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고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빌라도 상승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전월세 시세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은 쪽입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임차 수요들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새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월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가나 월세가가 더욱더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건물 가격도 상승이 된다는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9호선 선정역도 도보 8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봉은사로와 테헤란로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은사로의 수많은 직장인들, 테헤란로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까지 임차 수요로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이스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이 마이스 산업 세계적으로 1위를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지역은 더욱더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은사로와 테헤란로의 중간 지점, 테헤란로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쪽이고 역은 선릉역에서 이용을 하시면 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바로 삼성역에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다는 부분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가 지금 마이스에 관련된 국제기로 복합지구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만큼 가깝느냐?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역에서 요즘 젊은 층들이 마이스는 굉장히 44세 이하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죠. 건강하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는 부분이고, 이 마이스에 관련된 어떤 관광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일반 관광객보다도 1.8배 매출을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바로 마이스에 관련된 관광객들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시장 경제도 살아날 뿐 아니라 또 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국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전시, 컨벤션 이런 곳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 서울에서 1위로 도약하기 위한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현대자동차 GBC가 보이죠. 바로 한강변도 보이고, 그리고 잠실 운동장도 보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BT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즈니스하고 그다음에 여행까지 가미된 BT 마이스 산업인데, 이 서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이스 산업은 베스트 마이스 산업입니다. 바로 마이스는 그대로 가고요. 국제 회의와 전시, 미팅, 그다음에 컨벤션까지 같이 하는 마이스와, 그리고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가미가 되기 때문에 베스트 마이스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보다도 더욱더 마이스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교통이 매우 훌륭하게 또 변화가 됩니다. 광역급에서 오는 거죠. GTX A노선, C노선, 그리고 남부광역급행철도, 그리고 신사 유례선, 그리고 2호선, 9호선 이렇게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버스 노선도 98개 노선으로 또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하루에 움직이는 유동인구가 5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군이 거의 60만 대군이죠. 그래서 58만 명, 우리나라 전군이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에 맞는 그 위쪽으로도 이제 유동인구가 발생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권도 매우 확장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현대 GBC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죠. 현재는 제1롯데월드가 5위지만 이제는 순위가 바뀐다는 부분이고요. 자, 개발 호재는 말씀을 드렸고, 건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지금 실거주로 전세 3억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계동에 16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 필리티 주차장과 그리고 그 풀옵션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면적으로 봤을 때 13평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 아니라 내부 실면적이죠. 3억 4,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3억 원으로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투자 종목입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강남권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이곳 강남구 역삼동 매물에 투자를 한다면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빌라 가격이 하락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국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특별한 지역들, 역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는 쪽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투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주 근접 강남구 역삼동에 지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입니다. 자,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입니다. 자, 토지의 가격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억 3,500만 원 예상됩니다. 또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9,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6,500만 원으로 예상되네요. 자, 두 번째 매물 특별하게 토지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어떤 가치를 가진 토지일까요? 만나볼게요. 자, 9.13 대책 이후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지금 2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도 0.09% 하락이 됐고, 연속 17주 연속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로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이 있죠. 바로 빌라와 또 하나, 땅입니다.
99주 연속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토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재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들, 그리고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땅 가격이 상승이 되는 그런 지역들은 향후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느 지역으로 선별을 할 것이냐.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산업 인력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어야지만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호가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지역인데요. 전남 지역 여수, 순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땅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곳이 상승이 됐는데 전남 지역과 그다음에 세종은 뭐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구 지역이 땅 가격이 상승이 됐죠. 그래서 인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도 역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여수도 역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가격은 이상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근데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땅 가격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자체가 1위인 곳이 바로 광양입니다.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됐죠. 며칠 전입니다. 아파트값 상승률 깜짝 1위, 소도시 광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4일부터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29%까지 차이가 많이 나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바로 이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포스코 광양 제철이 있고, 포스코 리튬 회사가 있고, 황금산업단지부터 해서 묘도산업단지, 익신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질비하게 많은데 이 연봉 자체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가 바로 광양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돈이 많지만 이 광양 자체의 투자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여수, 순천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에 앞으로 어떤 인구나 그리고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골프장, 리조트, 이런 관광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최고로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이 물건 자체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내년이죠. 내년 8월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물건인데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무궁화 신탁에 지금 공사비가 관리 신탁으로 310억이 지금 현재 예치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입지 여건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0분 거리이고요. 그리고 광양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까 관광산업 얘기를 잠깐 했죠. 바로 뒤에 구봉산 관광단지 LF 스퀘어 타운이 들어온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까지 6.3km, 그리고 묘도 산단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5.8km, 그리고 황금 산단은 바로 앞에 있는데 내년 7월에 이제 준공이 되죠. 그리고 포스코 리튬 회사, 자동차 배터리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죠. 바로 건너편에 있죠. 더 넓은 면적, 포스코 광양제철보다도 더 넓은 면적으로 지금 꾸며지고 있고 지금 들어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구봉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27홀입니다. 국제 경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18개 홀이 대부분인데 27개 홀로 꾸며지고요. 호텔과 워터파크 그리고 스카이 별빛광장, 청소년 수련관, 둘레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단장이 돼서 여수, 순천, 광주, 경상도 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변모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20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에버랜드가 한 30만 평 되기 때문에 20만 평 굉장히 넓은 면적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황금산업단지도 바로 이게 황금지구,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곳이죠. 바로 앞에 이 황금산업단지가 있죠.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바다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자체 부두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양항만. 여기 지금 국내 수출입 물동량이 현재 1위입니다. 계속적으로 선석을 더욱더 늘리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러한 경제 상황에 맞게끔 이쪽에 많은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위입니다. 세계적으로 후판 생산업체로는 1위고요. 그래서 3만 명 정도의 그 상주 인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묘동산업단지도 1만 6천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업지역과 일종 주거지역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공사 모습입니다. 공사 모습이고요. 자, 용적률도 1,300에 80% 높고요.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은 3억 3,500,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1억 6,400 이렇게 해서 대출을 고려하시고 실투자 금액은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6,500만 원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종목입니다. 네, 일반 상업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토지 투자를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세워볼게요. 자, 민간 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신탁 회사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천 농협이 주관해서 그리고 관리 신탁을 무궁화 신탁에 맡겼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고요. 토지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023153-2668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두 가지 매물 다시 만나보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51.9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6,4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9,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주세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죠. 제2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두 가지 매물, 어느 지역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관악구 신림동과 그리고 마포구 아현동 이렇게 두 가지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 투자 상식에서 좋고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은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그 두 물건은요, 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게 지금 있으면서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두 물건입니다. 네, 호재가 많지만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에서 두 가지 물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사님의 첫 번째 매물의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지원 이사의 첫 번째 매물은요, 마포구 아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에서는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9.0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54.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층 중에 9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살펴볼게요. 매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3,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아현동에 바로 다음 달 준공되는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다른 건 다 떠나서 아현역 1분 거리예요. 입지 만나볼까요? 네,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아현동 하시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아현동 웨딩거리, 그리고 이대와 가까운 곳, 그리고 광화문과 같이 직주 근접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뉴타운이죠. 바로 아현 뉴타운입니다. 아현 뉴타운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요, 지금 북아현 뉴타운 2구역, 3구역도 지금 개발이 지금 재개가 되고 있고요. 아현 1구역도 개발이 취소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주민 동의를 거쳐서 이제 구역 지정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상당한 지금 집가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강북의 블루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구 아현동 보시면은요. 지금 아현 뉴타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현동에 북아현 뉴타운과 그리고 아현 뉴타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아현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건물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셔 볼 수도 있겠는데 주변에 상당히 많은 그 직주 근접의 그런 광화문 그리고 용산 그리고 많은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홍대, 이대, 신촌과 바로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아현 뉴타운의 북아현 누서까지 또 포함을 해서 지금 뉴타운 사업이 한 반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죠. 바로 교통의 입지입니다. 지금 바로 건물 위치가 2호선 아현역과는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상당히 끌리시죠. 자, 그 아현역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5호선 애호개역과는 도보 7분 거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2호선과 5호선이 모두 도보권입니다. 또한 한 정거장 이동을 하시면 공덕역에서는 6호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상암 DMC와 그리고 공항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제가 직주근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방 아현역 주변 일대로 해서 지금 모두가 강북의 주요 업무단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종로, 용산, 공덕,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상암 DMC까지 모두 교통의 입지, 그리고 지리적인 어떤 가까운 접근성으로 인해서 출퇴근 10분 이내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직주근접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상권까지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홍대, 이대, 신촌 상권, 그리고 합정 상권까지 아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자 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수요까지도 바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아현동은요, 또 학군수요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금 연대, 이대, 추계예술대, 그리고 서강대, 홍대까지 8개의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교들이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지금 교직원과 대학생 수요만 해도 13만 명에 이르는 아주 탄탄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이 대학생 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또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대학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소화하는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요, 뉴타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변이 모두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는 얘기죠. 75% 이상이 모두 노후주택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는 신축입니다. 신축 투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축에 대한 희소성과 그리고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새로 신축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원래는 작년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그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물건지 주변에 아주 큰 대장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의 대장주, 마포구의 대장주라 불리는 마레프라고 불리는 마포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는 지금 바로 1월에 실거래가가 14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평대 14억에 비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거나 또 층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오른 가격인데요. 왜 이렇게 이곳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곳은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주 탄탄한 입지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주 근접과 탄탄한 입지로 인해서 시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마레프 위치에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본 물건 역시 앞으로 동반 시세 상승에 가능하고요. 또한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건의 든든한 입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현 그리고 북아현 뉴타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 호재가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지역의 첫 번째 개발 호재는 바로 재개되고 있는 바로 이 아현과 북아현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본 물건이 있는 곳은요, 아현역 1번 지금 1분 거리의 초역세권 평지에 그리고 대로변 이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동서남북 모두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금 이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아현 2구역 재건축 사업도 이제 철거가 시작이 돼서 곧 4월이면 분양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북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힐스테이트가 내년 8월에 입주를 완료하면 1구역에 북아현 뉴타운 1구역은 모두 개발이 완료됩니다. 자, 지금 이제 개발의 어떤 핵심인 곳은 이제 북아현 2구역과 위에 있는 3구역인데요. 2구역, 3구역이 모두 개발이 되면 6,500세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고요. 올해 말이면 아주 구체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 지금 아현 1구역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개발이 해제됐다가 작년에 주민 동의를 거쳐서 다시 지금 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자주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신축이 들어올 수가 없고 상당한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가 이제 모두 완성이 되면 약 2만 세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물건지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는요. 바로 이 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수순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아현역과는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준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상권이 형성될 경우에 상당한 그 역세권 개발의 수혜까지도 아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포구 하면요. 지금 이 재개발과 그리고 상권에 대한 집가 상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마포구가 지금 홍대 입구를 기점으로 해서 홍대 상권이 계속 확장이 돼가면서 이 지역의 집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래는 그 신촌과 이대가 그 원조였죠. 그러나 지금 빼앗긴 홍대에서의 많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그리고 많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신촌과 이대역으로 많은 그 상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마포구에서 또 여기에서 개발 호재를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합정과 홍익대 있고 그리고 신촌과 이대 이렇게 4개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문화 관광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이 일대를 상당히 개발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까지 지금 추진될 예정인데요. 신촌과 그리고 이대역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죠. 현대,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이 일대에 상당히 많은 프랜차이즈,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대학가 중심의 아주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도시 재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신촌역에서는 박스퀘어라고 해서 청년과 그리고 공공임대의 이런 여러 가지 상권까지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서 거리까지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현 뉴타운에 2만 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대학 상권을 넘어서는 강북의 아주 대형 거대 상권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한 많은 유동인구와 또 집가 상승까지 여러분께서 아주 수혜로 입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촌에 2030 서울 플랜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지금 신촌에는요, 바로 이 청년 창업의 어떤 중심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신촌에는 청년 클러스터 그리고 청년의 그 스타트업들이 모두 들어오게 해서 이 청년 사업가들이 넘쳐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은 많은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이곳을 채우게 되면서 이 투룸 신축에 가장 적합한 우리 수요인 이런 청년 사업가들의 이 수요까지도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 상당한 시세 상승까지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확인을 해봤으니까 다음 달 준공되는 물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임장 활동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상당히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중 9층 오늘 소개드립니다. 총 47세로 이루어진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근린 생활시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주상 복합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평수 15평의 정말 넉넉한 구조의 투룸입니다.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쿡탑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어서 바로 임대 가능하시고요. 대로변 이면에 역세권이면서 준주거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상승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도 상당히 지금 샘플하우스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거실과 또 방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도 상당히 넓어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환기창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인테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아현동 매물.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억 6,500만 원에 지금 주변의 신축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 금액이 전세가 3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3천만 원 정도 여러분께서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세의 잔금 조건으로 맞춰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이런 강북의 어떤 개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마포구 아현동 물건 만나봤고요. 이사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지원 이사의 두 번째 매물은요.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자, 2호선 신림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33.09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0.86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3층 중에 6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8,2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2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사님과 이번에 함께할 곳은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이곳에 이미 준공된 매물,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림선 경전철이 지금 열심히 이제 2017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2022년 정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이 신림선이 지금 서부선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언론 기사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신림선의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한 그런 바로 그 오피스텔 주상 복합 건물이고요. 지금 위치가 바로 현재 2호선 신림역과는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신림선과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더블 역세권이면서 초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는요, 지금 롯데백화점 그리고 신림역 상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상권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곳은요, 지금 말씀드린 신림선이 바로 인접해 들어오 있고요. 그리고 봉천 재개발과 또 신림 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또 신림 봉천 터널과 이렇게 관악구의 어떤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이제 신림동에 가서는 꼭 이제 임대 사업을 하려면 신림동에서 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임차 수요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 지금 90% 이상, 지금 전세가율이 90% 이상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 상당히 풍부한데요. 원래 알고 계신 것 같이 신림동은 학군 수요가 일단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직장인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과 특히 2호선과 연결 바로 강남 임접 지역 중에서도 투룸 가격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 바로 신림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이런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강남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또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업무단지 큰 게 있죠. 바로 옆에 G밸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G밸리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 직장인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욱더 직주 근접으로 인해서 더욱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따라서 상당히 많은 임차 수요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건물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림동에 대해서 특징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거의 신림동에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평지가 아닌 언덕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덕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역세권이 아니다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여기는 초역세권이면서 평지, 게다가 8차선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준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이 지역이 지금도 땅값이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 상권의 개발로 인해서 상당한 집가 상승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통되는 신림선과 같이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의 다른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악구 신림동에는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각각 들어왔던 것이 앞서 2월 20일 날 서울에서 발표를 했죠. 2차 도시철도망 구축사업계획에서는 서부선과 바로 신림선을 연결을 시킵니다. 따라서 상당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1호선, 2호선, 5호선, 6호선, 그리고 7호선, 9호선 이렇게 6개 노선과의 환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됐던 신림동의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서 아주 큰 지금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여의도와 지금 15분 만에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의도와 신촌 그리고 여러 가지 강남의 직장인들까지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으로 상당히 변모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임차 수요와 그에 따른 시세 상승까지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개발 호재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있습니다. 신림 봉천터널도 지금 열심히 공사 중입니다. 2020년 내년 말쯤에 지금 개통 예정인데요. 이 역시 바로 강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강남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시세와 그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지역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림 뉴타운의 개발입니다. 지금 3개 구역으로 나눠서 4,800여 세대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1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2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 상태고요. 3구역은 5월이면 이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바로 신림 뉴타운도 보실 수 있겠고요. 신림 봉천터널과 신림성과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라매동 노후주택단지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물 위치가 여긴데요.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보라매동 노후주택단지는 지금 아직 재개발 지정 구역은 아닙니다만 재개발이 상당히 시급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에는 바로 전세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한 시세 상승 먼저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지금 준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발달 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집가 상승까지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말에 준공된 오피스텔 모습도 확인을 해보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층 건물이고요. 오늘 6층 소개해드립니다. 방 2개의 투룸 구조고요. 그리고 실평수 14평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풀 옵션으로 갇혀 있어서 바로 임대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많은 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55m 8차선 도로,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거 만족도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이 건물 가치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부 구조도 거실도 상당히 넓고요. 양쪽에 방 2개가 상당히 활용도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방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까요? 가격이 상당히 좋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2억 8,200만 원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2억 7천만 원에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금 여러분께서 1,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은데 서울 지역에서 1,200만 원으로 여러분 대출 없이 투자가 가능한 곳 찾기 어렵습니다. 꼭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의 정보 확인해 주시죠. 12억으로 용산 건물주 되기를 주제로 세미나와 1:1 상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매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상담도 계속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